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뒷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때 계자 코일이 이렇게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자 코일에 A상, 그 다음에 B상, 이렇게 C상에 계자 코일의 3상 전원을 인가를 해주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 했죠. 회전 자개가 발생하면은 이 내부에 전기자가 있는데요, 이 전기자에 이 회전 자개가 가해지면서 기전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에 발생되는 기전력과 회전 자개 때문에 이 전기자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회전을 한다는 내용을 배웠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계자 코일 부분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자 코일 부분은 고정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 부분은 회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 단계별로 보자면은, 먼저 계자 코일의 전원을 인가를 하면요, 계자 코일에 회전 자개가 발생하죠. 이 계자 코일 보고는요 1차라고 부를 거고요, 전기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2차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은 계자 보고는 고정자라고 부르고 혹은 1차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계자의 입력 부분은 3상 전원이 인가가 되고요, 출력은 회전 자기장이 되죠. 그리고 이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가 되는 겁니다. 동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기자는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자라고 부르고요, 계자 코일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기장을 입력받아서 기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2차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전기자의 입력 부분은 회전 자기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은 전기자 회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자 회전 속도 N은 1-S 곱하기 NS RPM이었죠. 그 다음에 이 전기자 부분에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교류 전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전력은 교류 전력이기 때문에요, 어떤 전압값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어떤 주파수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발생하냐면은, 전기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아두면은 마치 변압기 원리하고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권수비에 따라서 어떤 기전력이 발생할 건데요, 전기자를 놨어요. 그럼 같이 회전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슬립 S만큼의 차이만큼만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기전력은 S 곱하기 E2가 되는 거고요,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에서, 이때 1차 주파수라는 것은 3상 전원의 주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립 S만큼 곱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암기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2차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인데 슬립을 감안했어요. 그러면은 S 곱하기 E2가 되는 거고, 2차에 발생되는 주파수는 S 곱하기 어떤 주파수 F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계자의 3상 전원을 인가하면은 계자에서 회전 자개가 발생하죠. 계자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라고 부르고요, 전원이 먼저 인가가 되기 때문에 1차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입력되는 것은 3상의 전원이 되는 거고, 출력값은 회전 자기장이 되는 겁니다. 이때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자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차에서 전달받은 회전 자기장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2차라고 불러요. 그리고 입력은 회전 자기장이 되는 거고요, 출력은 전기자 회전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기전력은 S 곱하기 E2, 2차 주파수는 S 곱하기 F1. 그러면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어봤죠. 2차 주파수 F2는 S 곱하기 F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05 곱하기 60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3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권선법 중 맞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2번 문제는 그냥 답으로 외워두겠습니다. 1번 고정자의 권선은
단층 팝콘을 쓰지 않습니다. 고정자 권선은 삼상권선이 쓰인다. 맞죠? 삼상 전원을 인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상권선이 맞고요. 소형 전동기는 보통 4극으로 쓰고 홈 개수는 24개 또는 36개이다. 2번 같은 문제는 그냥 답으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형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스큐 슬롯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먼저 3번 소음을 줄이는 이유도 있고요. 고조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쓰기도 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답은 4번 스트로포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그냥 문제로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일단 답은 2번이고요. 회전자의 속도가 증가하면 슬립은 증가한다로 써져 있는데 슬립 S는 ns분의 ns-n이죠. 자, 회전 속도가 증가해요.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얼마만큼 커질까요? ns만큼 커지겠죠. 그러면은 0이 되겠죠. 즉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작아지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만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